낫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 안 하니까 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SBS가 D포럼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 D포럼에서는 아마도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는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여러분께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토론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하루 앞서서 미리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이영근 논설위원, 김주호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SBS D포럼의 주제가 뭡니까? 이게 뭐 내 생각일까? 변화의 시작. 예.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입니다. 변화의 시작, 이게 네. 정말 내 생각일까? 네. 어떤 내용을 담은 주제입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뭐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물론 과거에도 뭐 진영이나 지역 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었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갈등 양상이 사회적으로 집단화, 표면화되고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양상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족이나 친구끼리 조국 전 장관 이야기만 하면 싸우게 된다, 뭐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오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동창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먹는 자리에서 이 화제를 얘기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 탈퇴하고 등 돌리게 되고. 예. 그러니까 SNS 상에서도 친구를 뭐 절단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이 갈등, 이 심각한 갈등과 혐오 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해보고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서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결국은 개인의 변화가 이러한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이영근 위원 말을 들으니까 말이죠, 교수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해,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해. 아마 이렇게 확신을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은 SNS나 이런 데서 이제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면 나는 어느 쪽이 더 많지? 혹시 이렇게 어떤 아까 그 영상 보니까 말이죠,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내가 정말 반대하는 걸까? 지지하는 걸까? 경계선에서 다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뭐 혹시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가 되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강요하는 영향이 있고 특히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예를 들면 SNS라든가 아니면 토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약간 한 편을 택하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이 그런 경향을 가속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해서 본 것도 사람들에게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밝히고 그게 이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의 이런 기술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자극적이고 또 사실 좀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먹힐 수 있는 논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양극화된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걸 보면 우리는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혹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SNS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SNS를 보면은 적어도 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SNS도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이런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SNS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 또는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면 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올린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도 이번 주제와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이 결국에 굉장히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 상에서도 페이스북에서 실제로 한 실험인데 내 친구들이 투표를 하러 갔다라는 정보를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 그 투표율이 올라간 그런 실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거고 뭐 그런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나랑 비슷한 어떤 정치 성향이나 생각을 가진 글들이 계속 이제 SNS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독립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사회적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내 생각이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착각을 하게 돼서 아, 나도 사실은 이런 생각이었어 하는데 이제 정확히 들여다보면 영향을 받아서 나도 어떻게 보면 좀 휩쓸려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예.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말이죠. 지금 여론조사도 아마 한 모양인데 내일 디포럼 위에서 네.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압도적 다수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83.1% 거의 절대적인 다수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작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겨우 1.5%에 그쳤으니까 갈등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대체로 공감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앞으로 이런 갈등이 더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에 대한 전망에서도 60% 이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이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뭐 정치나 국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뭐 더 나아가서 환멸까지 느끼고 있다, 환멸감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뉴스가 아닌 세상인데 네. 정말로 갈등이 심화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화된 양상이 과거보다 훨씬 치열해졌다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사회가 양극화됐다. 갈등이 네. 심화됐다는 얘기는 사회가 양극화됐다. 네. 사회가 양극화된 겁니까? 저희가 기조 연구를 수행한 김주호 교수님과 함께 기조 연구를 수행한 카이스트의 이원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양극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중간자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양극단의 생각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양극화가 돼 있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갈등 상황에서는 양쪽의 높이가 올라가는 양봉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여전히 저희가 2003년부터 진행된 사회 종합조사 결과를 10여 년의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전히 가운데가 높은 단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치열해진 것이지 그래서 또 개인은 이러한 치열한 상황에서 내가 이쪽을 선택해야 되나 저쪽을 선택해야 되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양극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면 저거는 무슨 네. 뜻입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입장이나 정치적 입장이 저렇게 표로 나오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입장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2003년부터 사회... 2018년 나왔는데 네. 뭔가 이렇게 천막 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도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혹시? 네, 이 도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이제 서베이를 통해 그 설문조사를 통해 물었을 때 생각보다 중간자적 입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하기에 저 붉은 선으로 연결된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중간적인 연차적으로 예. 해별로 나타나는 양상을 이제
그 시계열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그 예민한 이슈라면 북한 문제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상황으로 비견되는 이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친북적인 그 의견과 반북적인 의견이 양극화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영근 의원이 언급하신 이원재 교수, 시청자 여러분 이 이원재 교수의 분석은 꼭 주목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이게 내 생각일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원재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온라인과 거리에서는 저희가 지금 양극화된 모습을 보고 있죠. 이제 양극화됐다라는 거는 둘 사이 타협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당신들의 지지하는 방향 내지는 정도를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보면 전혀 양극화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온라인과 거리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생각 자체를 주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친구나 혹은 내가 싫어하는 적의 반응을 보고 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마음가짐보다 실제로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더 깊은 동기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들의 마음의 분포와 온라인과 거리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된 분포 사이의 괴리에 저희가 좀 더 주목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친구나 혹은 내가 싫어하는 적의 반응을 보고 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어떤 마음가짐보다 실제로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의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더 깊은 동기로 자리 잡고 있다. 이원재 교수의 이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서를 시작하면서 영상이 잠깐 나갔는데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좀 나갔어요. 거기 막 버블처럼 나가기도 했고, 근데 뭐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왔던데 교수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담당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기술을 많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접하는 정보들이 요즘에는 더더욱 이제 기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우리가 보는 정보도 그 페이스북의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이 이 정보는 보여줘야겠다,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위에 보여줘야겠다, 더 나중에 보여줘야겠다 이런 이제 의사 결정을 컴퓨터가 내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그 바탕이 되는 정보가 결국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보았는가, 그리고 내가 이전에 어떤 것들을 보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의거를 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알고리즘이 내리는 이 필터와 같은 어떤 이 결정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저는 굉장히 제가 보던 것들, 익숙하고 비슷한 것들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은 이 사람한테 이런 컨텐츠를 보여줬더니 좋아하더라. 그러면 더 그런 성향의 컨텐츠를 더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치우쳐진 그런 이제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의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시대에 내가 특정한 신문, 특정한 방송 뉴스만 계속 본다면 결국은 그 틀을 그 공간, 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걸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가 보여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SNS 이제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거 막 광고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네. 예. 그게 이제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전에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어떤 신문이나 방송을 골라서 보면서 그런 어떤 좀 편향적인 정보를 접하게 됐다면 이제는 기술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주고 효율적으로 해주고 빨리 해주고 대규모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그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이제 위험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필터 버블도 일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라고 하는 주제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공간과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한 뭐 그런 실험용 어플리케이션인가요? 뭐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교수님께서 해보셨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예. 이제 SDF 팀과 함께 저희 패널을 예.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별별 생각이라는 그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사람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구나.
해서 그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이제 의견들을 점으로 표현하고 점 하나하나가 이제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아, 이 경우에 예. 이제 특정 사회 이슈,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매우 반대에서부터 매우 찬성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러 이걸 반대나 찬성으로 이렇게 양극화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어떻게 보면 좀 흐트려 놓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의 목적은 이제 실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다양함이라든가 우리의 그 생각의 복잡함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기존의 알고리즘이나 필터 버블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집중해서 보여주는 반면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더 퍼트려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해서 의견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점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의견들을 직접 이제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연령, 어떤 성별, 어떤 정치 성향,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죠. 네. 옆에 보면은 이제 색깔별로 뭐 보수 19명, 중도 보수 112명, 중도 98명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표, 이 별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네네. 그건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넓게 퍼져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데 네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런 밤하늘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뭐 800명, 검찰 개혁이라든가 그 자사고 폐지 뭐 이런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이 밤하늘이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얼핏 생각하기에 검찰 개혁 같은 이슈라면 별이 거의 매우 반대와 매우 찬성에 다 몰려 있어야 될 것 그렇겠죠. 같은데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슈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퍼졌습니다. 하늘이. 매우 찬성과 매우 반대 쪽에 양극단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이런 정치 성향이나 연령, 성별로 나누어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도 뭐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뭐 검찰 개혁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그런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로 나눠서 보아도 꽤 비슷하게 퍼져 있는 밤하늘이 나온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좀 주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내일 디포럼을 통해서 네. SBS 디포럼이 궁극적으로 시청자분들께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선은 저희가 그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SNS나 포털 같은 기술 업체들이 제공하는 이른바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이런 알고리즘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좀 문제점을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배경에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편의적인 측면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를 자기의 사이트에 오래 머물게 해서 많은 광고에 노출시키고 그걸 통해서 많은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사용자들은 자기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확증 편향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기술적인 어떤 횡포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휩쓸리지 않을 권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내일 SBS가 아마 생중계 하죠, 네, 개막식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 종일 진행이 됩니까? 네, 내일 하루 종일 예. 오후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9시부터. 내일 김 교수님도 내일 또 수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발표를 합니다. 내일 또 발표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SBS 디포럼 관심 있으신 분들 뭐 관련 기사 나오거나 그러면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작,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Quando sei lontana sogno all'orizzonte manca le parole e io sì lo so che sei con me tu mia luna tu sei qui con me mio sole tu sei qui con me 네,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의 별세 소식을 접하면서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남긴 글이 또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이 땅에 그 많은 어머님들처럼 제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행복했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